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달 1% 투자하는 토지 전문 배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복장을 포멀하게 안 하고 굉장히 좀 캐주얼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토지를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지인분들도 많고 또 용어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오늘은 이제 토지 용어에 대해서도 좀 많이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깊은 이제 또 정보를 원하신 분들도 계셔서 오늘은 제가 조금 욕심을 내서 초보자들을 위한 그런 용어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좋은 정보도 같이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목을 보시면요.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 세부 운영 기준 고시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시가화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준은 초보자들도 조금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제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시가라는 말이 있는데 시가화 저도 이제 처음에 이 단어를 했을 때 시가가 뭐지? 시각화는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건데 시가화 그러니까 도시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가화 예정용지 그러니까 도시가 될 만한 그런 땅을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앞으로도 도시로 쓰기 위해서 땅을 홀딩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화 예정용지가 됐다는 거는 이제 추후에 도시로 사용하겠다라고 국가 지자체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땅인데요.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 세부 운영 기준 고시 그리고 이제 제가 고시라는 단어 오늘 이 용어 자체는 고시라는 거는 영어로는 이제 notify, 알려주다, inform, notification, public notification, 공적으로 널리 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 고시입니다. 그래서 고시한다는 것은 굉장한 공적인 파워가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평택시에서 나온 그런 공문인데요. 2035 평택 도시 기본 계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자료도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한 30분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는 보통 한 10분 정도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제 지인은 2035 지금이 2020년인데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야? 이건 이제 민간 개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라는 굉장히 큰 책임 있는 그런 단체에서 거버먼트죠. 그런 어떤 다스리고자 할 때 20년씩 단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국토 종합개발 계획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그 시점 필두로 20년마다 계획이 세우는 건데 지금 2020년 오늘이 2월 이제 거의 마감을 치고 있죠. 2020 지금 2월 해당 이 시점은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20년 단기로 장기로 잡는 거죠. 2035년 하면은 지금부터 한 15년 후인데 이렇게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놓고 큰 틀 안에서 국가에 대한 어떤 거버먼트, 어떤 매니지먼트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키워드랑 그 다음에 키 센텐스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해드릴게요. 2045 평택 도시 기본 계획이 승인하고 땅하고 어프로브 승인이 됐죠.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지침이에요.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지침. 즉 시가 예정 용지라는 것은 도시 기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가 예정 용지, 물량 관리. 그래서 전략적 도시 개발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홀딩을 딱 잡아놓는 거예요. 연도를 보시면 2018년 11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택시장, 그 다음에 평택시는 이제 경기도 평택시죠. 경기도 안에 굉장히 많은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게 2021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제가 마우스로 써서 글씨를 예쁘게 못 쓰고 있는데요. 2021년이 왜 중요한 해인가? 자, 여러분이 공법의 기초를 배우신다면 모든 것은 하이러키입니다. 위에서부터 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경기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지 시장이 어떤 일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평택시는 인구가 50만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도 관료적인 절차가 너무 길면 그것이 마이너스 되신 거는 이제 살아가면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냥 디렉트하게 그냥 딱 연락을 해서 소통을 해버리면 되는데 서류를 보내고 절차 또 승인받고 절차 이러다 보면 어때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마찬가지로 평택시장도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관료적인 절차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평택시가 50만이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2021년 바로 1년 후죠. 내년부터는 평택시장이 경기도 도지사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고요. 이런 개발 행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과 타임, 시간입니다. 시간 싸움이거든요. 자, 이렇게 됐고요. 보시면 시가 예정 용지 해서 주요 내용 평택 도시 기본 계획상 시가 예정 용지 물량 배정 기준 이렇게 됐고요. 시행 일자는 고시. 아까 고시라는 거는 공적으로 알린다는 거죠. 땅땅 고시부터 이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권별 단계별 시가와 예정 용지 물량 범위에 추진되는 사업에 적용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토지 적성 평가라는 그런 어휘가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적성 평가. 자, 여러분도 이제 고등학교 때 적성 평가 같은 걸 하잖아요. 토지 적성 평가가 뭐야? 토지가 사람도 아닌데 어떤 취향이 있나? 그런 게 아니라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쉽게 말해서 SOC, 사회기반시설, 대표적인 게 교통망, 도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을 세우는 건데 이런 어떤 그 작업을 좋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땅의 지반이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 되죠. 그 땅의 지반이 어떤 건설 작업을 할 때, 컨스트럭션 작업을 할 때 굳건히 버텨줄 수 있는 그런 땅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 땅이나 마구마구 개발할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뭐 문화재가 묻혀있는 땅도 있을 테고 동물, 식물 보호 지역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뭐 비오탑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해당하지 않는 땅이라도 지반이 너무 약하거나 그 땅 밑에 물이 흐른다던가 이럴 때는 고층 건물 세우기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판단하는 것이 토지 적성 평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토지 적성 평가에 따라 나라마 등급인 지역이 시가 예정 용지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뭐 수미양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가 뛰어날 수 최고. 하지만 토지는 가나다라마 뒤쪽으로 갈수록 개발하기가 좋은 땅입니다. 특히 이제 이 마등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시화된 지역에 공터 있잖아요. 주차장. 이런 것이 마등급이고요. 시가 예정용지라는 것은 지금 비도시 지역에 있죠. 이것은 이제 홀딩을 국가에서 딱, 이거 시가 예정도 쓸 거야. 이거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도시 지역인 거죠. 그쪽은 이제 마등급이 될 수는 없겠죠. 마등급은 이미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의 공터, 주차장 같은 거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단계가 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라. 요거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 나왔어요. 비도시 지역은 다 등급 지역 또는 이렇게 시가 예정지원지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다는 제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라를 맞아야 돼요. 라나 마. 근데 마는 이미 도시화된다라고 도시화된 지역의 빈 공터라고 말했기 때문에 시가용지로 쓸 수 있는 땅은 라여야 합니다. 라. 이제 저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신영리, 저희가 지금 신영리를 분양하고 있는 신영리 땅은 호승 빅스, 형덕 지구 이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상업지가 될 땅이며 토지 적성 평가에서 라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땅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가 예정 용지 물량 배정, 그 다음에 향후 지구 단위 계획,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개발 계획 등에 반영해야 한다. 지구 단위 계획, 또 도시개발 사업 개발 계획 등에 반영해야 한다.
낯설어도 좀 많이 연습을 하셔서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경기 보도 자료, 보도 일자 2018년 11월입니다. 자, 도가 2035년 평택 도시 기본계획 승인, 지역 개발 사업 동력 얻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평택을 이제 사과처럼 비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평택은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아시는 삼성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어마무시한 그 삼성파워로는 동평택, 대표적 고도 국제도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쪽은 일종의 그 주거지 형태로 서포트해주는 그런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굉장히 핫한 이제 이쪽이 서평택이 되죠. 서평택.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 야, 서평택이 아니 서평택이 솔직히 입지적으로도 당진 평택항이 있고 중국과 가장 최단거리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서평택을 먼저 개발하지 않았느냐? 왜 서평택이 왜 지금 뒷부기야가 아니라 이쪽에 규제를 묶여 있다가 2018년 11월 10일부터 절차가 발생하면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됐고 지금이 바로 투자 적기 저평가대에서 지금 막 어떤 뜨고 있는 그런 집가 상승 시이기 때문에 토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확정적인 것이 많고 공청회 제가 얼마 전에 공청회 그리고 고시 결정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이 인천항은 2년 그 다음에 부산항도 2년 5개월 정도 하지만 평택은 그 단기간에 이러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일어날 때 집가 상승이 가장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핫한 곳에서는 도시개발 구역에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쪽을 이제 마이스 산업으로 삼고 있는 중심 상업지로 국가에서 또 경기도 평택시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 구조가 동평택, 서평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부생활권 서평택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시가 예정용지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2030 평택 도시 기본 계획 이거는 그 경기도 평택시에서 만든 것이죠. 민간이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자, 보시면 시과 예정유지를 개발 용도 지역으로 부여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반하여 토지의 계획적 이용인 개발을 도모한다. 자, 여기서 눈여겨보실 게 단계별 생활과별 시가 예정 용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서부, 이쪽은 동부죠. 동부는 지금 못 들어가요. 너무 지금 가격 상승 많이 되기는 못 들어갑니다. 서부. 보시면 상업용. 여러분, 땅 중에서 제일 갖고 싶은 땅. 자, 신이 저에게, 아영아, 너가 제일 갖고 싶은 땅이 무엇이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네가 제일 갖고 싶은 땅을 골라라 하면 저는 당연히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땅을 원할 것입니다. 평당이 10억이 넘죠. 자, 그런 건물 또는 마이스 산업이 들어가고 있는 홍콩,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같은 엄청난 스카이스크래퍼, 고층 건물이 들어가 있는 중심 상업지 땅을 저는 달라고 할 거예요. 상업지는 그만큼 빼어난 땅입니다. 상업지는 전 국토에서 굉장히 아주 극소수의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서평택 서부생활공의 상업용지가 220만 평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두세요. 220만 평. 자, 상업용지 수요량 추정. 상업용지 수요, 그 다음에 순수 상업용지와 별도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별도라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을 드려서 추가적인 상업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이 하이라이트죠. 평택한 배후도시. 저희가 이제 신영리를 하고 있는데요. 배후도시를 보시면, 배후도시에 지금 상업용지가 180만. 그 다음에 평택고 관광단지도 있죠. 그래서 마이스 산업과 관광단지가 맞물려 있는 정말 그냥 보물섬 같은 곳이 정말 서평택, 평택한 배후도시, 즉 신영리 쪽에 해당하는 포승빅스, 현덕지 이 사이에 있는 이 앞에는 또 평택항이 있는 여러분 관심을 많이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를 이제 산정을 한 거예요. 수요량 추정 이렇게. 자, 요것만 더해도 엄청난
그런 형수가 되겠죠. 자, 순수 상업 용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나 다라 마 라를 맞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라. 자, 보시면요. 토지 적성 평가. 그래서 이제 라를 맞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쉽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수미양가, 수, 빼어날 수지만 토지는 시가의 예정 용지라는 건 도시로 만들 땅을 홀딩을 딱 잡아놓는 거예요. 근데 토지 적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아무 땅이나 건물 세울 수는 없죠. 초고층 뭐 40층, 60층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라를 맞아야지 개발이 되는데 신용이 땅은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토지 적성 평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량적 체계적 판단 근거를 제공하자 실시를 하는 겁니다. 자, 토지 적성 평가 그 결과가 짠 하고 나왔는데요. 자, 비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범위, 그 다음에 뭐 자료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평가를 하여서 그 다음에 판단 근거를 제공하고자 이제 실시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상업용지,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자, 용도지역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의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상업지가 가장 비싼 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론은 240만 평의 상업용지가 들어갑니다. 이 2020 도시기본계획 안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더 확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가용지 확장 필요시 시가 예정용지를 개발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이 하이라이트예요. 이렇게. 자, 오늘은 요것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상업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들어가죠? 평택호, 평택강 배우, 신영리, 그 다음에 유통단지, 그 다음에 역세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평택강 배우 180만 평 이렇게 되어 있죠. 오케이? 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쪽이 포승빅스, 현덕지구, 이쪽은 평택항입니다. 그래서 평택항 배후도시에 해당되는 것이 이쪽, 신영리가 이쪽을 이제 상업용지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하고 있고요. 공청회 있었고 고시 결정 이미 떨어졌습니다. 6월달 이후로 내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에요. 올해, this year, 올해 2020년 6월 이후로 용도 변경 작업이 굉장히 빨리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데 자, 그 다음 별도 상업용지도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또 280만 평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토지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 심장이 뛰실 거예요. 굉장히 조금 이제 모르시는 분 지금 무덤덤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조금 공부를 하시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로라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세 2월 기준입니다. 지금 포승 신영리에 저희 땅은 아니고요. 평당 지금 시세가 401만 원입니다. 평당 시세가 산인데도 하지만 이 신영리 땅 자체가 경사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를 한번 볼까요? 포승은 상업지 평당 2천만 원 시세예요. 기준은 2000년 올해 1월 말인데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포승 빅스, 그다음 현덕지구 지금 여기에 이제 신영리인데 신영리가 올해 6월 이후로 용도 변경 작업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이 평택한 배우도시에 해당하는 것이 신영이기 때문에 아까 시가 예정용지를 상업용지로 이렇게 배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좋으신 분은 저의 이제 논리를 이제 이해를 하실 거고 이건 저의 논리가 아니라 공문서와 지방자치단체, 즉 평택시에서 계획하고 고시를 내리고 결정된 사항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어려우시면 반복해서 보시고요. 요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은 그냥 이 두 가지만 하세요. 시가와 예정 용지라는 것은 지자체, 국가에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홀딩을 해놓은 상태. 당연히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주거지, 주상공동으로 외우세요. 상업지, 공업지, 녹지지역. 근데 신영님 같은 경우에는 배후 도시로서 상업용지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토지 속성 평가라는 것은 모든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 검사라든지 문화재가 묻혀 있는지 동생물 분포 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비도시 지역에서는 어떤 땅이 개발을 할 수가 있냐면 라에 들어가는 땅을 개발할 수가 있다. 근데 신영리는 라 등급을 받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문서와 그 다음에 서류로서 입증이 가능한 그런 서류를 바탕으로 또 지자체의 평택시의 개발 계획과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오늘 요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또 오늘도 흥분해서 또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 지금 7시 49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은 완벽함을 만든다. 여러분 지금은 재테크는 선택할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토지의 전설 레전드급 시기예요. 토지 보상금도 2020년 올해 45조 이상 풀리고요. 문재인 정권 만 2년 넘는 동안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문재인 정권 시대에 집가 상승이 2,000조 이상이 올랐습니다. 연평균 1년마다 1,000조가 이상 넘은 그런 어마무시한 시즌입니다. 1등, 토지 집가 상승 1등이고요. 지금 규제가 굉장히 많은 이 시점에서 지금 서울의 규제가 심하니까 수도권을 올렸고 수도권에도 규제가 많이 심하다 보니까 규제 지역에 풍선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 날 또 규제가 또 나온 것이죠. 근데 굉장히 약한 규제였어요. 즉 풍선 효과는 지속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니치 마켓,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되는데 그 풍선 효과 또 반사 효과를 크게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또 덩어리가 크죠. 토지라는 거. 하지만 토지는 입지 분석을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땅은 서평택, 평택항, 배우지 그리고 춘천, 서면, 현암입니다. 자, 오늘도 또 제가 또 막 흥분해서 항상 흥분 모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설명 빠르면 설정해서 속도 느리게 한번 들으시고요. 여러분 좋은 시간 또 요즘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건강 관리 조심하시고 내일 또 인사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See you later. Have a good night.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부자 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